각이 사는 증시 각도기. 안녕하십니까 증시 각도기 시청자 여러분, 투자자 여러분, 멋진 3월 30일 화요일 아침이 밝았습니다. 오늘 여러분들과 함께 아침을 시작하게 되어서 아주 기쁘게 생각합니다. 자, 오늘 미국 시장을 보면서 이거 뭐지 하고 헷갈리시는 분들이 있는데요. 뭐 그렇게 쪼실 필요는 없다라고 볼 수 있는 상황이에요. 일단 다우존스 지수는 어떻게 됐죠? 네, 사상 최고치를 또다시 갈아치웠습니다. 올해 들어와서 17번이나 갈아치웠다고 지금 뉴스가 보도되고 있어요. 반면에 S&P는 어떻게 됐죠? 0.09% 떨어졌습니다. 자, 그럼 뭐예요? 약보합. 오늘 시장은 약보합이다라고 보면 되겠어요. 다우존스야 뭐 30종목이니까 시장을 대변하지 못하지만 S&P 500은 네, 충분히 시장을 대변하는 시장 대표 지수입니다. 자, 0.09% 하락이니까 별일 없이 그냥 끝났다라고 보시면 되겠고, 나스닥은 뭐 워낙 많이 지난 주말에 뭐 들썩들썩 했습니다만 0.6% 정도 하락을 했고, 반도체도 뭐 워낙 들썩들썩 했기 때문에 떨어졌다, 이런 정도로 해석하시면 되겠는데, 자, 이게 뭐 별거 아니라고 자꾸 얘기하느냐, 아이고 나 속상해 죽겠는데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겠습니다만, 자, 우리 각도기 TV 분들은 이미 잘 아실 그런 내용들이죠. 요 부분들 포인트를 말씀드리면 그러네, 시장 괜찮았네, 이런 생각 하실 거예요. 자, 10년물 국채금리 어떻게 됐다? 올랐다. 어디까지 올랐다? 1.72. 자, 지금 1.717 나오고 있습니다, 여러분. 뭡니까? 자, 지난번에 이 시점에 무엇이 나왔죠? 우리는 이 시점에 어떤 것들을 봤죠? 네, 지랄을 봤죠. 미국 시장이 지랄하고 일종의 약간 소폭의 발작을 하는 것을 우리는 확인할 수 있었어요. 이 금리에서. 그런데 지금 시장은 어떻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S&P 500이 0.09% 하락, 약보합이다. 아무 일 없었다. 게다가 뭐 아르케고스 전일 뭐 그 마진콜 나와서 휘청휘청 하는 거 아니냐라는 걱정을 하셨는데, 별반 뭐 비아콤 정도가 추가로 하락한 것 정도 외에, 그리고 당연히 마진콜과 관련돼서 일부 물렸을 것으로 추정되는 은행들의 하락, 특별히 CS하고 노무라가 상당히 큰 폭으로 떨어졌습니다. 그것 외에는 은행주들의 소소한 하락, 그리고 또 은행주들이 지수 영향이 크다는 점을 감안해 보면 이 정도 하락을 했는데 S&P가 0.09%밖에 하락을 안 했다? 별일 없다. 시장 분위기는 나쁘지 않다, 이렇게 보실 수 있겠습니다. 자, 1.7까지 굉장히 큰 폭으로 올랐어요. OBP가 올랐어요. 자, 과연 어떻게 될 것이냐. 지금 이것과 관련되어서 역시나 가장 눈에 띄는 거는 인프라 투자 관련이죠. 뭐 3조 얘기가 계속 나오는데, 뭐 잠시 보니까 4조짜리도 슬쩍슬쩍 보여요, 지금. 어쨌든 인프라 투자가 상당히 과감하게, 그리고 또 꽤나 많이 이루어질 것으로 보여지는 상황이기 때문에 금리가 만만치 않습니다. 자, 그러나 금리가 올랐음에도 불구하고 얻어맞지 않았다는 거예요, 주식시장이. 자, 이제 지난번에 말씀드렸던, 지난 주말에인가 그 말씀 너무너무 재밌었다라고, 지난주에 이거 굉장히 재밌는 장이에요 라고 말씀드렸던 게 그거죠. 드디어 채권시장과 주식시장이 따로 떨어지기 시작했어요. 이게 본연의 모습을 찾은 거죠. 원래 두 개는 거꾸로 가야지 맞는 자산인데 계속 같이 가서 너무 신기하다 했는데, 드디어 이게 분리가 되기 시작했다, 이거 굉장히 중요한 사건이다 라는 말씀을 드렸는데 그것이 드러났다라는 것이죠. 자, 그런 상황에서 본다면 금리가 어떻게 되면 시장이 얻어맞을까? 내일 1.8%까지 올라가면 얻어맞겠지. 그러나 어때? 얻어맞는 강도. 우리가 맷집이 어때? 지방층이 두터워졌다니까. 지방층이 두터워져가지고 때려도 안 아파요. 제가 살이 찌고 나서 놀라운 사실 하나 깨달았습니다. 제가 원래 없었는데 옆구리에 살이 막 이렇게 타이어 두르듯이 막 생겨요. 처음엔 자전거 타이어였는데 오토바이 타이어 막 이렇게 바뀌고 있는데, 이거를 막 꼬집어도 안 아프더라고. 야, 근데 왜 추울 땐 그대로 춥지? 그러니까 뭐냐면, 우리가 맷집에 이 지방층이 형성돼 있어. 지금 맷집에 지방층이 형성돼 있어서 1.8 정도가 되면 떨어질 건데, 지난번처럼 뭐 발작적인 상황일까? 그건 아닐 것 같죠, 여러분. 그쵸? 그건 아닐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시장 분위기가 많이 달라졌다라는 것을 의미하고요. 또 하나, 이제 오늘 시장을 한마디로 종합을 해보면 이렇게까지도 표현해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진짜 아메리칸 퍼스트다. 근데 아메리칸 퍼스트 이런 상황들이 오게 된 것은 일단은 다른 나라가 미국만큼 못하고, 또 미국이 진짜 그 국력을 백신 끌어모으는 데 쓴 것 같아요. 어마무시하게 백신을 끌어모아서
지금 백신 접종률이 22%를 돌파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4월 17일 정도 되면은 웬만한 성인들은 다 맞을 것이다 라는 얘기. 그리고 뉴욕도 4월부터는 이제 어른들 빼고 16세 이하까지도 맞출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진짜 3월 끝날 때쯤이면 왜 진짜 많은 커버리지가 이루어지지 않겠느냐. 그래서 우리가 한 70% 접종이 되면은 집단 면역이 형성된다라고까지 얘기를 하는데, 진짜 이런 정도의 속도면은 4월 말이나 5월 초 중순 안에는 그런 집단 면역을 볼 수 있을 것 같은 분위기로 굉장히 빠르게 올라가고 있죠. 거의 뭐 하루에 1% 가까이 오르는 날도 있어요. 그러니까 굉장히 빠르다.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돼요? 어디는 유럽 지지부진하죠. 다른 나라 다 지지부진하죠.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접종률이 아직 0점에서 오르질 않아요. 0점 몇 %에서부터. 그런 정도 상황이니까 굉장히 미국이 빠르다. 그러니까 무슨 일이 벌어졌어요? 달러도 강세가 벌어졌습니다. 미국이 제일 맞을 것 같다. 게다가 또 이제 지금 초미의 관심이 어디로 가고 있냐면 2일 날 이제 성금요일입니다, 여러분. 이번에가 부활절이에요. 부활절은 계속 바뀌어요. 왜 바뀝니까? 이스라엘 달력을 따라하니까 이스라엘 달력은 우리나라하고 같이 음력이지. 음력이니까 계속 부활절이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딱 정해져 있죠. 크리스마스처럼 12월 25일로 딱 못 바뀌지 않고 부활절은 계속 왔다리 갔다리 이렇게 왔다리 갔다리. 그래서 언제 4월 언제쯤인데 두 번째 주냐 첫 번째 주냐 맨날 왔다 갔다 합니다. 이번 주에 성금요일이 있어요. 성금요일인데 이제 발표를 하게 되는데 그때 성금요일 날 이 발표가 어떻게 나올 것인지 관심이 많습니다. 근데 지금 예상 레인지는 46만에서 100만인데 지금 기대치는 한 60만 이상 나올 그러니까 대폭적으로 비농업 고용이 상당히 늘 것이다라는 기대감들이 지금 시장에 깔려 있어요. 만약에 이렇게 된다면 어떻게 될까요? 이렇게 된다면 금리는 인플레이션에 대한 기대값이 올라가면서 금리는 또 추가로 좀 오를 것이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고용이 회복됐다라는 건 경기 회복이라는 것을 의미하니 주식시장도 뭐 그냥 금리 때문에 살짝 충격받다 다시 제자리 가고 충격받다 제자리 가고 그래서 뭐 한 달 지나 보면 지수는 약간 올라 있고 뭐 이런 식의 반복이 있지 않을까. 지금 이익 증가폭도 상당히 기업들이 많이 나올 것으로 보여지는데 문제는 뭐냐면 이익이 올라오는 건 오케이인데 주가도 많이 올라왔잖아요. 그래서 이 부분을 어떻게 해석할 것인지는 앞으로 열려 있어요. 그러니까 이익은 워낙 작년들에 안 좋았으니까 당연히 올해는 당연히 좋아진다. 이거는 뭐 불보도 뻔한 일인데 주가는 먼저 이미 다 땡겨놔서 이 주가를 어떻게 해석할 것인지는 그건 좀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 부분을 좀 봐야 돼요. 그래서 제가 이제 말씀드렸던 것이 계속해서 걱정되고 우려된다고 했던 게 스페이스로 날아가는 그런 주식들은 조심하라. 금리가 앞으로 이게 멈추는 게 아니다라는 거죠. 연말까지는 현재 분위기 봐서는 2%도 넘을 것 같아요. 10년물 금리가. 자, 그러면 10년물 국채금리가 2%라면 자, 뒤집어서 한번 생각해 보죠. 내가 돈을 땡겨서 돈을 빌릴 때 내야 되는 이자는 얼마일까요? 1년짜리 이자가 얼마가 될까요? 일반인들이 쓸 수 있는, 그 다음 또는 뭐 펀드들이 쓸 수 있는 10년물 국채금리보다 높을 가능성이 높겠죠. 그러면은 지금 여러분 연초 대비 지금 따블이야. 이미 따블이고 조금 지나면 따블이 되는 거죠. 금리 부담이 상당히 커진다는 겁니다. 자, 그것은 지난번에 설명드렸듯이 예전에 앞에 방송들을 역추적해보면 이 얘기 나옵니다. 할인율 증가로 이어지고 할인율 증가가 이어지면 장기 성장, 즉 지금 당장 돈을 못 벌지만 미래에 돈을 벌 거라고 생각했던 애들의 할인폭이 대폭적으로 커지는 거죠. 그래서 그 부분이 걱정됐기 때문에 계속 제가 그 정도 얘기했으면 진짜 세게 말씀드린 거예요. 여러분, 저 원래 사람들한테 그 주식 좀 팔면 좋겠는데 이런 얘기조차 잘 안 해요. 제가 나 같으면 팔겠어. 팔면 좋겠는데 이 정도 얘기했으면 제 속마음은 당장 팔아 뭐 하고 있어. 이런 정도의 강도입니다, 여러분. 저 그런 얘기 잘 표시 안 해요. 왜냐하면 그런 얘기 해서 좋을 게 뭐가 있겠습니까? 저희가 별로 욕만 먹지 맨날 잘못하면. 그러니까 항상 이게 어쨌든 그렇습니다. 네. 어쨌든 그렇고 이 분위기가 시장 전반을 휘감았다라는 거예요. 미국이 강세고 그러니까 달러도 강세고 미국 경제 성장에 따라서 채권 시장은 금리가 상승한 거니까 채권은 약세인 거죠. 이런 흐름들이 시장 전반을 휘감으면서 왔다. 별거 없는 장인 것처럼 보여요. 그러니까 오늘 뉴스에서는 저 얘기를 많이 하겠지. 할 얘기가 없으니까 아르케고스 얘기를 굉장히 많이 할 거예요. 우리 어제 했잖아. 그래서 많이 할 거지만 이거 사실은 다 지나갔어. 제가 보기엔 거의 시즌 끝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지금은 이 얘기할 때가 아닌데
시장이 변동이 없으니까 그렇게 얘기할 건데 우리는 계속해서 얘기 나눴지만 이게 중요한 거죠. 금융시장 전반적인 동향은 결국에 기본적 기초 베이스는 금리인데 금리가 이렇게 튀었는데도 불구하고 주식시장이 움직이지 않았다라는 건 상당히 큰 뉴스다라는 거 말씀드리고 싶고요. 그 다음에 유가는 좀 올랐고 금값은 조금 떨어지는 양상, 그 다음 원자재 가격도 좀 떨어지는 양상 보여줬습니다. 그러니까 경기 상승에 따라서 모두가 몽졸이 오르는 그런 분위기는 아니었다라는 거 특징적이고, 이채로운 뉴스는 비자카드가 디지털 통화 사용을 허용할 예정이라는 뉴스 아주 이채롭고요. 또 하나 그 레피키님이 얘기했던 인민은행이 자국 신평사들, 신용평가사들의 평가 시스템 개정을 공시했다고 합니다. 이게 무슨 얘기야? 잘 모르겠는데 이렇게 넘어갈 수도 있는데요. 신용평가사들의 평가 시스템 개정, 뭐냐면 너희들 신용평가하는 부분에 대한 기초 축을 바꾸겠다라는 거니까 인민은행이 뭔가 상당히 많은 작업들을 지금 진행하고 있다는 걸 엿볼 수 있는 대목이고요. 이렇게 해석하시면 될 것 같아요. 지금 중국은 심각한 문제가 뭐냐면 가계부채가 너무 많아요. 부채가 너무 많은 게 이게 굉장히 심각한 문제이고, 이 부분이 과연 어떻게 될 것인지 계속 관심을 가지는데, 신평사들의 기준을 바꿔준다. 인민은행이 신평사들의 기준을 바꿔준다라는 건 이걸 좋게 봐야 될지 나쁘게 봐야 될지에 대한 시각을 바꿔주겠다는 거하고 똑같습니다. 그래서 부채 비율의 이 정도를 좋게 봐야 될지 나쁘게 봐야 될지, 뭐 위험인지 경계인지 이런 것들을 다르게 볼 수 있는 눈을 이렇게 주겠다라는 대목인데, 어떻게 할지는 좀 봐야 되겠고, 최근에 얘기한 건 우리 중국 마감에서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인민은행이 부채 비율을 잘 조절을 하겠다고 했어요. 자, 이것은 굉장히 중요한 의미인데요. 그러니까 인민은행이 째려보고 있기 때문에 갑자기 부채로 인한 뻥하고 사건이 터져가지고 와르릉 창창 하는 일은 아마 없을 것이다라고 또 해석해 볼 수 있겠어요. 이거는 인민은행이 이렇게 쫙 보고 있잖아. 난 네가 부채가 많은 걸 알고 있어. 네 부채를 빨리 해결해야 돼. 이걸 어떻게 해결하지? 모두가 관심이 가. 금융권의 특성은 뭐냐면 위기라고 느껴졌는데 그게 위기라고 모두 느끼면 그걸 위기로 발발하지 않아요. 웬만해서는. 다 이렇게 제어를 하고 있기 때문에. 언제 뻥 터진다? 별일 없어. 뭐 그게 무슨 일이야? 아무 일 없지. 뭐 괜찮아. 이럴 때 뻥 터지는 거예요. 안이함 속에서 몰락이 오는 게 항상 금융시장이었습니다. 그래서 항상 패닉은 버블 다음에 오죠. 한껏 가슴에 부푼 꿈을 안겨주고 일격을 가하면서 오죠. 네 꿈이 허황됐다라는 것을 알려주면서, 허황된 꿈을 많이 꿔서 많이 꿔야 항상 문제가 생기는 거거든요. 자, 오늘 미국 시장은 간단하게 이렇게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침 시황이 핵심을 주로 정리하고 이제 지수들 뭐 이렇게는 많이 말씀 안 드릴게요. 그건 직접 찾아보시고요.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 1.66% 떨어졌고 나스닥 바이오텍은 1.38% 떨어졌습니다. 빅테크들은 그래도 상당히 괜찮고 엇갈린 모습을 보여줬는데요. 애플, 아마존, 알파벳, 페이스북은 올랐고 마이크로소프트는 소폭 떨어지는 양상 보여줬고, 칩 주식들은 아까 반도체 지수에서도 보셨듯이 거의 대부분 다 떨어졌습니다. 엔비디아 정도를 제외하고는 다 떨어졌다. 근데 뭐 그동안에 워낙 많이 올랐으니까. 그리고 전통주들은 올랐다. 그러나 은행주들은 이번에는 제외다. 아무래도 마진쿤 문제가 있었기 때문에 그렇다 보시면 되겠고, 역시나 버크셔가 계속 지금 하루도 빼지 않고 이게 좀 싸거든요. 계속 오르고 있습니다. 자, 이상으로 미국 마감 시장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따 오후에 뵐게요. 즐거운 모습으로 잘 되기를 바라면서 고객 예탁금이 굉장히 두텁습니다. 이 부분이 안심할 기대를 언덕 아닌가 하는 생각을 다시 한번 해봅니다. 이따 오후에 뵙겠습니다. 안녕.